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이 좋은 날에 여기 오셔가지고 또 좋은 우리 정혜진 회장님의 강연을 듣고 여기 모인 분들은 100명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찍는 방송은 한국은 물론 그리고 저희가 중국어,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분들도 보시고 또 외국 젊은이들도 보시고 저는 한국의 이런 작은 영웅들이 단지 우리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분들이 한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지금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3포, 7포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지금 힘든 시기이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 정혜진 회장님의 라이프 스토리 어떻게 그 힘드신 거를 이겨내시고 오늘날 오셨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하고 계시고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머리만 하얘질 뿐 오히려 가슴은 더 뜨겁게 뛰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스팟라이트를 받고 한국의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아시겠지만 예능 위주고 그냥 폭소 위주고 쓸데없는 웃음이라면 저희 이 켄트김의 용기 100배쇼는 정말 의미를 담아서 젊은이들한테 또 청장년들한테 지금 45이면은 은퇴를 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즉 젊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이대의 연령은 제가 보기엔 젊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시는 우리 첫 1번 타자 큰 쾌히 승낙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들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을 또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성공과 프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30분 저의 경험, 저의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은 물론 제가 광고회사에 13년 있고 나서 IMF 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템이 이제 남자 미용실 블루클럽입니다. 어느덧 벌써 18년이 됐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아이템으로 이제 커피 사업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제가 먼저 성공과 프로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명동에 3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같은 빌딩 밑에 같은 거지 복장을 하고 같은 국어를 3명이 합니다. 근데 같은 거지가 3명을 하는데 매일 동량을 받은 금액은 틀립니다. 어느 날은 A가, 어느 날은 B가, 어느 날은 C가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A 거지가 많이 가져가고 B 거지, C 거지가 가져갑니다. 왜 같은 장소, 같은 거지 복장, 같은 국어를 하는데 왜 가져가는 게 국어를 받는 게 틀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봅니다. 자, 우선 제일 적게 가져가는 C 거지는요.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쪼렇게 A, B, C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작게 가지는 C는 국어를 합니다. 오늘 마치 동량을 안 해주면 내일 굶어 죽을 것처럼 아주 애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량을 합니다. 1,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고. 혹시 동량 해보셨어요? 얼마 정도? 1,000원. 네. 이렇게 이제 동량을 합니다. 자, C거지는 그렇게 해서 동량을 받는데 B거지를 보니까 A거지가 하는 거에다가 딱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네. C거지가 하는 것보다 C거지는 아주 구슬픈 목소리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데 B거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어떻게? 네. 손을 높이 올립니다. 목소리 플러스 손을 높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주기에 B거지 주기가 더 좋죠. 예. A거지는 B거지가 한 거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그게 뭐냐? 아래
다 아래 깡통에 있는데 A거지는 그 깡통을 손 위에다 올립니다. 자, 그래서 A거지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B거지, C거지 가져갑니다.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건대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복을 입고 지금도 교복인가 모릅니다만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받는데 어떤 놈은 계속 1등하고 어떤 놈은 왜 계속 꼴등하냔 말이죠. 자, 1등하는 사람, 10등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1시간 하면요. 꼴등하는 사람, 꼴등에 가까운 사람은 공부를 2시간 해야 되죠. 맞습니까? 더 노력을 해야죠. 적어도 10분 이상은. 여기에 이 일을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을 볼게요. 현실. 그럼 현실은 어떠죠? 공부 잘하는 놈이 더 하죠. 꼴등하는 놈이 더 안 하잖아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특별한 사람이 프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할 걸 화면으로 띄우는데 제 제목이 보통 사람의 성공입니다. 예,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자, 현실을 얼마나 인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명동의 세 명의 거지처럼 어떻게 하나를 더 달리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더 노력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운동화회사 사장이 아프리카에 2명의 직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보름 뒤에 한 명이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왔더니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이 왔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또 한 놈은 어떻게 보고하는지 알아요? 사장님, 여기 와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빨리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2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놈을 자르겠습니까? 그러죠. 똑같이 아프리카에는 운동화 신고 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 놈은 그래서 시장이 없다고 그러고 한 놈은 시장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놈이 이기겠습니까? 왜 한국 사람은 새가 지지배배 하는 걸 보고 새가 운다고 말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가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새가 운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새가 노래한다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냐는 거예요. 명동의 세 거 중에서 A하고 B하고 누가 이깁니까? 자, 운동화를 아프리카에 보내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없다는 놈하고 있다는 놈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저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 생각의 차이다, 깨달음의 차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3까지 정말 부유했습니다. 예. 아마 몇 안 되는 등하굣길을 자가용으로 했습니다. 고3 딱 여름방학 때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저희 집에 선불이요, 매 추석과 설이 되면 거짓말 못하고 한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8월 달에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추석이 왔습니다. 선물 몇 개 온지 아십니까? 7개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야, 있는 것과 없는 것, 가진 것과 안 가진 것, 그 다음에 돈이 뭔지, 성공이 뭔지, 성공을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때 제가 전부를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진리와 현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 막연한 생각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내가 나가야 될 현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성공과 프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56세입니다. 소띠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예, 금방 가더라고요. 예, 금방 한 달 또 되더라고요.
제가 그 죽기 전에 마스터를 해보고 싶은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로입니다. 두 번째가 성공이고요.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요 3개를 한번 내가 정복을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회사 14년 동안에 현대그룹에 있는 금강기획, 태평양에 있는 동방기획, 여기서 참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이 파스텔 우유, 최명길 회장님하고 최명길 회장님이 파스텔 우유를 횡성에서 만드신 다음에 10병을 들고 저희 금강기획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그것을 기획하고 또 마케팅하고 하는 책임자여서 제가 4년 반 동안 파스텔 우유의 런칭을 해봤습니다. 아주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그 결실입니다. 정말 그 우유에 대한 그 생각과 대기업과의 그 마케팅, 광고 이런 싸움을 한번 해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저는요, 결단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안 한 사람에게 차이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성공이라는 거는 뭐 대단한 뭐 전쟁의 영웅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작은 것들, 혹은 작은 싸움, 혹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 그 꿈, 크든 작든 간에 그 해내는 것,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때 그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단연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갔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못 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놈이 학력이 좋거나 그놈이 무슨 뭐 돈이 많거나 그놈이 장대가 많거나 이거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은 끝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유혹, 중간에 힘든 거, 중간에 다른 것을 한번 기웃해보는 거, 이거 없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뭔가를 한다면 이 끝까지 정신을 한번 갖고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 무엇이, 성공이라는 뭔가를 이룬다는 그 무엇이 어떤 놈이 선물로 줍니까? 선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거저주는 거 한 게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피와 땀으로 이루는 겁니다. 그 피와 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할 때 그 끝까지 속에는요, 반드시 깊은 골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잖아요. 밤 새보세요. 밤 안 샐 것 같죠? 밤 새면은 새벽이 옵니다. 이렇게 그 끝을 내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용화복입니다. 네가 블루클럽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쉽게 말한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특별해서 블루클럽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했던 끝까지를 해본 겁니다. 제가 블루클럽을 딱 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IMF가 잘 하시는 것처럼 97년 10월에 왔습니다. 제가 그 다음해인 98년 4월에 블루클럽을 했습니다. 97년 7월 IMF가 와서 제가 제일 창피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소위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한다는 기획자가, 저희 광고주가 IMF가 뭐냐요? 그리고 IMF 때는 기업이 어떻게 광고 전략을 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거 존들 IMF 말을 처음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창피한 마음을 갖고 일주일 시간을 달라 그래서 IMF를 보고 또 IMF에 대한 기업의 대처에 대해서 사자다 보니까 리포트는 제가 잘 제출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곧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아, 이 위기야말로 내가 한번 무언가를 해볼 때다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잔머리 굴다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이게 기회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왜? 남들은 위기 때 안 합니다. 남들이 잘 나갈 때 같이 뛰려면요, 가랭이 찢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안 할 때 뛰면요, 뛰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를 기회라고 보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단 제가 광고사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덴츠, 미국의 광고회사들하고 연맥이 있어서 가서 어떤 아이템으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보니까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다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나머지는 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제가 원본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제 원본을 카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즈를 생각을 하고 프랜차이즈에서 공부만 하고 아이템은 끝내 못 찾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느덧 머리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머리 자르는 일입니다. 휘발소 가기도 어렵고 미용실 가자니 참 이거 뭐 너무 심리적으로도 불편하고 이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출발한 게 나의 불편부터 출발한 게 블루클럽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블루클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고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가진 돈이 퇴직금 포함해 가지고 딱 7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사무실 없고 저쪽 가니까 한 4천만 원 되더라고요. 3천만 원 지고 후배 3명, 그 다음에 또 후배가 소개한 사람 2명에서 합의 6명이 우리 6개월간만 열심히 해보자. 그 다음에 6개월간 줄 수 있는 돈은 월 30만 원씩이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다행히 5개월 동안에 아무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IMF 블루클럽의 모델을 제가 잘 만들어서 한번 체인점 해보시되 제가 직영점을 낼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미용인 1명하고 비미용인 명퇴하신 분 1명하고 해서 한 명씩 두 개로 오픈을 보려는데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블루클럽을 해서 남자 커트를 해주면 5천 원을 받고 이렇게 색다른 남자 미용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은 뭐 떼돈을 못 벌지만 뭐 충분히 법니다. 설득을 했지만 아니 무슨 5천 원 받아가지고 뭐를 내겠냐는 둥 모질해가지고 참 5개월 동안에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하여튼 여기 그 구체적인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렵게 설득해서 남자 한 분, 이게 인천 효성점입니다. 여자 한 분, 예, 성대 앞에 있는 미용인 여자분. 하여튼 제가 가서 하여튼 별짓 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오픈을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그 전에 남자들이 어디서 머리를 짜는지 모르겠어요. 블루클럽을 오픈하니까요, 진짜 호응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절대적인 호응을 받으면서 4년 반 만에 제가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체인점을 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래서 블루클럽에 이제 물어보죠. 블루클럽은 어떻게 성공시킨 거냐? 예,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책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책의 제목이 이겁니다. 달나라에는 성공 신화가 없다. 제가 블루클럽이라는 아이디어를 마치 무슨 별나라, 달나라, 무슨 누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낸 것처럼 질문을 해요. 없다. 아니, 설사 내가 달나라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다고 한들 지구에 쓰면 통하겠냐? 안 통하죠. 예.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 내가 불편하고, 네가 불편하고, 모두가 불편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상품화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요, 저도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은 제품에 머뭅니다. 제품은요, 생산한 사람, 혹은 수입하는 거, 딱 물건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어디서 가져왔던, 이거는 제품입니다. 생산한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다 최고라고 만들죠. 단 한 사람도요, 실패한다고 만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하면 만들겠어요? 제가 창업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창업을 한 사람 치고 망하겠다, 1년 뒤에 망할 거다 생각하고 창업한 사람 한 분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10명 창업하면 9명 망합니다. 1명 성공한 뒤 다 합니다. 그런데도 9명 다 합니다. 왜? 자기는 1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상품화해야 됩니다. 즉, 고객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고객이 사게 됩니다. 생산자가 좋다는 것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고객이 좋다야 된다. 고객은 사는 논리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안 쓰고 있는 물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요놈이 나한테 내가 돈을 지불할 매력을 지니고 있냐 없냐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른 거에 지불하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에 지불하지 않고, 다른 화장품에 지불하지 않고, 네가 막 만들었는 요거한테 지불할 만한 얘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 매력이 있으면 고객은 사는 겁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품화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상품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블루클럽 성공한 이유는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생활 속에 찾았다. 두 번째는 상품화를 잘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그래도 일본하고 미국에서 배운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인이 아마 프랜차이즈의 매뉴얼, 이른바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매뉴얼을 7개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BI 매뉴얼, 인테리 매뉴얼, 그 제품 매뉴얼, 교육 매뉴얼, 종업원 매뉴얼, 그 다음에 점주 경영 매뉴얼, 개설 매뉴얼 이렇게 하는 이 7가지를 원본을 완벽히 만들어야 1호점, 2호점, 4호점들이 모두 같은 형태의 체인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원본을 잘못 만들면 1번, 5번쯤 가면은 1-2가 나오고 1-3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못 가서 3년이 못 가서 체인점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체인 사업은 이 원본이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원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아주 잘 만들었고 또 그렇게 호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개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아는 이 브랜드로 만든 거는 참 저에게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벌써 한 지가 18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이 제가 커피 캐치라는 그 커피 체인점 브랜드를 내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뭐 커피 시장은 뭐 규모가 뭐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5번째가 중국이었는데요. 아마 올해 끝나면 세계 3번째로 중국이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뭐 대기업 다 있고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막 수백 개씩 있고요. 예, 이런 시장입니다. 근데 커피 시장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제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뭐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소비자의 그 흐름입니다. 예. 커피는 지금 3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종이 커피를 마시고 막 맨 처음에 보통 우리 국민이 마시기 시작한 게 다방입니다. 다방은 아마 고객들이 멋 혹은 폼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2세대를 열었습니다. 2세대가 뭐냐? 그때가 또 소비자들이 15,000불 넘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마치 자기의 문화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커피 문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금은요, 스타벅스를 전부 카피해가지고요, 커피빈, 카페벤에 뭐 파스코치, 심지어는 이데아까지 11개가 스타벅스를 카피해서 3, 4년 전에 이미 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포화가 돼서요,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시장을 갖다가 우리는 레드 오션 시장이라 그럽니다. 예. 자, 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거, 시장의 기회, 시장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에서 있는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아니, 새로운 시장 만들면 뭐 10억, 100억밖에 더 됩니까? 진짜 블루오션 시장은요, 레드오션일 때 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블루클럽 만들 때 이발소 미용실 다 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블루클럽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발소 미용실 다 꽉 찼습니다. 커피 시장 완전히 찼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볼 때는 한 20-30%는 적자를 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제 3세대가 뭐냐?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커피를 먹으면서 커피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커피의 생활화 시대입니다. 즉, 커피를 질적으로 이제 먹어야 되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치면 나오는 사양고양이 커피, 신이 내린 커피, 꿈의 커피라고 말하는 그 커피. 신이 내린 커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웰빙 커피입니다. 그리고 꿈의 커피라고 하는 건 뭐냐? 한 잔에 13만원, 15만원 합니다. 우리가 3천이라고 치면은 무려 50배가 비쌉니다. 유럽의 황실들, 선진국의 0.01% 사람들이 먹는다는 그 커피. 이게 사양고양이 커피입니다.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반면에 또 사양고양이에 또 나쁜 점이 있죠. 예, 동물학대니, 비위생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사양고양이 커피하고 99% 같은 커피를
자체 개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사양고양이 뱃속을 제가 재현했습니다. 우리 고대 식품연구소 후배들하고 같이 사양고양이 뱃속의 환경을 재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하고 1년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양고양이 뱃속하고 같다라고 해서 나온 우리 제품하고 사양고양이 오리지널 커피하고 해서 제가 식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품질 성분 비교 검사를 해줘라. 그래서 5개월 만에 99%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걸 세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다시 제가 미국 FDA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5개월 반 만에 전 세계에서 커피로는 처음 제가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커피는 인증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커피에는요, 4가지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커피를 기를 때 농약. 두 번째는 커피를 말릴 때, 건조할 때 먼지. 그 다음에 생두 상태에서 미국, 유럽, 한국으로 4주에서 8주 만에 보내려면 방부제.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그 발암물질 한창이었죠. 커피 2군 발암물질입니다. 로스팅 하면서의 발암물질. 요 4개가 있습니다. 농약과 발암물질이 있는 이상은요, FDA 승인 못 받습니다. 저는 3가지를 세척을 하고요. 마지막 이 로스팅에서 발암물질 190도가 넘어가면 탑니다. 우리가 누룽지를 적당히 태우면 고소하잖아요. 조금만 더 태우면 씁니다. 커피는요, 200도에서 205도 사이에만 볶아야 됩니다. 200도가 안 되면요, 커피 안까지 익질 않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것은 모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탄 쓴맛을 먹고 있는 겁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그 쓴맛이 아니고 탄 쓴맛을 먹고 있는 겁니다. 누룽지처럼. 저희는 170도로 제가 로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FDA 인증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커피로, 제가 지금 이제 한 지가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나서 한 지가 1년 좀 넘습니다. 지금 16개 체인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블루클럽하고 이 커피캐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는 거는 경쟁력입니다. 차별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기려면 끝까지 가는 정신에다가 이길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 없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차별화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여러 개 차이낼 필요 없습니다. 한 놈만, 똘똘한 놈만 차이내면 됩니다. 아니, 명동의 거지가 A 거지가 신사복을 입어서 많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깡통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린 것 뿐입니다. 요렇게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자기가 성공해보려고 하는 그것에 그 컨텐츠가, 그 내용이 한 가지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질 말아야 됩니다. 없는데 해보려고 그런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말씀은 일단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프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제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에겐 향기가 나고 아마추어에겐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에게는 향기가 나고 아마추어에겐 비린내가 난다. 우리 프로들, 우등호 선수가 됐든 영화배우가 됐든 성공한 분들이 됐든 간에 우리는 그분들의 이렇게 경험을 듣고 싶어 하고 그분들하고 사진 찍고 싶어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해서 나도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려고 합니다. 즉, 그분들은 향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맡을 만한 거. 반면에 아마추어들, 비린내 납니다. 같이 괜히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가봤자 손해인 것 같고. 자, 저는 프로가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추어가 많은 나라, 그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프로는요, 백조위를 호수 위를 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호수 위를 호수 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호수 위를 가는 그 모습이 프로의 모습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호수에 백조가 쫙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정적이고 참 자연스럽고 참 멋지다고 봅니다. 자, 그 백조 물 밑
저 맨 뒤에 계시는 우리 여자분. 예. 혹시 백조 물 밑 다리 봤습니까? 예, 제가 좀 심한 말 하겠습니다. 존나게 흔듭니다. 예. 다리가 밑에서 존나게 저어야 위가 멋지게 나는 겁니다. 우리 프로들은요, 여유가 많은 것 같죠? 남 있을 때는 여유가 많습니다. 왜?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을 때, 이때는 피와 땀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선수님, 그렇죠? 네. 이게 프로입니다. 아마추어는 거꾸로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낮잠 자고요, 여러 명 있을 때 존나게 합니다. 그래서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프로들은요, 승부를 걸려고 그러고요, 아마추어는 운에 맡기려고 합니다. 프로는 말에 책임을 집니다. 아마추어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프로는 믿음이 있고 아마추어는 믿음이 안 갑니다. 프로는 자기하고 싸우고요, 아마추어는 남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프로한테는 향기가 나고 아마추어한테는 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차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겁니다. 프로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기가 없는데 무엇으로 자기가 성공이든 소원이든 뭘 이루겠습니까? 저는 명품이라고 하는 그 물건들, 뭐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 물건들, 사람이 명품을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입니까? 예, 아주 보기 흉합니다. 자기가 명품이면요, 그냥 티셔츠 걸쳐도 남들이 명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프로가 돼서, 즉 경쟁력이 돼서 성공으로 가는 그 길, 끝까지 가는 그 길. 예. 무기가 됐다 그래서요, 만만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거저주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예. 그 비결은 하여튼 꾹 참고, 하여튼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루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해본 놈이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작은 걸 이루고, 큰 걸 이루고, 뭔가를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프로가 많은 세상. 즉, 어차피 뭐 저희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 큰 영웅 안 됩니다. 예. 작은 영웅들이 많은 그 나라. 그 나라가 선진국이고, 그런 나라가 많을 때 튼튼한 나라다 하는 겁니다. 예. 예. 뒤에서 시간 다 됐다고 막 손을 들고. 예. 예. 원래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쯤 하면은 훨씬 더 좀 실감나는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강사도 아니고,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장사꾼으로서 제가 느낀 거, 제가 해온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추운 날씨 오셨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